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잘하고 있다와 찰떡 공조. 일단 잘하고 있다면 누가 잘하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찰떡공조는 누구랑 찰떡공조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칭찬을 하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찰떡 공조다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배경 흐름부터 좀 먼저 짚어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좀 극심해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갈등은 민주당 내부를 넘어가지고 범여권 내부 갈등으로 음. 좀 확장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뉴 이재명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 친노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한 뭐 구주류 이런 표현들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연이어 냈고요. 그다음에 정 대표도 화답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잘하고 있다는 건 뭐 명청 갈등, 당청 갈등은 없다. 이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SNS에다가 그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그 공유를 했어요. 그 예. 기사 내용이 자꾸 여당에서 대통령을 뒷받침 안 하고 의도적으로 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냐, 뒷전으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기사였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기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대통령은 뒷전된 일도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고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민주당 상임 고문단을 초청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점심을 함께 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 칭찬을 했는데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 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걸 뭐 여러 번 소셜 미디어에서 또 직접 상임 고문단 만나서 강조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잘하고 있다. 이 표현 두 번이나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을 한 다음에 당정청이 찰떡공조로 잘 해오고 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그림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당 대표가 대통령 국정 수행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보세요. 대통령이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당 공식 기구로 공소 취소 특위를 출범하겠다. 이 얘기를 찰떡공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덧붙여서 합니다. 예. 근데 이 공소 취소 특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갈등이 좀 가장 현실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모임인 거죠. 근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105명. 그러니까 소속 의원 숫자 비율로 치면 65%의 공용 조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임이 결국에는 반청계 모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갈등이 좀 극심해졌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 대표가 그거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공식 기구로 만들 테니까 공식 기구로 들어와줘 갈등 그만하자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소 취소 모임은 당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그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문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정 대표는 반청 모임으로도 해석되는 모임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 테니까 공식 기구를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야 우린 그냥 갈게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별개 조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박성준 의원이 상임 대표인데 예. 최종 목적인 공소 취소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모임 유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 기간이 더 모임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더니 또 이 공소 취소 모임 내부의 반발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원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공동 대표거든요. 예. 이제 당의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결론은 좀 안타깝다. 저는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기표 의원도 이거 개파 모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식 기구가 만들어졌는데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왜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진짜 개파 모임으로 보일 수가 있다. 예. 뭐 이외에도 부승찬 의원, 민형배 의원, 김병주 의원도 이제 탈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그림들을 좀 그 민주당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면 다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긴 있다. 네,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포지션은 뭐냐? 갈등이 있을수록 오히려 계속 손을 내미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예. 사례들을 쭉 보면은 뭐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랑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밥 먹자고 부르고 뭐 화답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뭐 민주당 관계자가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당이 설령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럼 민주당 엉망이고 하나도 안 도와준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씀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것 의미가 실제 갈등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몇 번 짚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예. 전통적인 친노 친문 세력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연합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기반 안에서 보면은 당내 선거에서 연이은 패배를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의장 선거, 예. 그다음에 당 대표 선거,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좀 밀렸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이른바 친명 친청 이 구도로 본다면 친청이 계속 이긴 모양새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공소 취소 모임은 왜 이렇게 또 계속 지속을 하느냐? 뭐 관계자 표현이 이걸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쁠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소 취소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겐 좋은 일인데 그럼 공소 취소 모임이 당 공식 기구와 별개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당 공식 기구도 압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나쁠 게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과시도 일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둔 이 화해가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앞둔 힘싸움, 그러니까 이걸 전제한 더 큰 이제 갈등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뭐 새 모임, 새 대결 맞습니다. 이런 양상이 왜냐하면 나는 이제 거죠?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으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새싸움의 일환이라고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소 취소 기구를 당 공식 기구로 두겠다. 특히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래요. 미리 예를 들어 박성준 그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의 대표에게 우리 만들 거니까 열로 흡수합시다. 어떻게 보면 뭐 격상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논의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별도로 이 공취모는 계속 간다는 걸 들으면. 그렇죠. 예. 뭐 박순봉 기자가 앞에서 설명 잘해줬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이 이간질 비슷하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언론 제가 지금 뭐 이간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갈등이 있는 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 암묵적으로 또 보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청래 대표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대통령의 이 언어들을 보면서 아 진짜 고맥락이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원래 고맥락 사회기도 하고 한국 언어가 또 고맥락이잖아요. 충청도 스타일도 약간 있잖아요. 예. 냅둬요. 개나 줘보게 약간 뭐 이런 이게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밀당의 규제다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밀당의 규제다. 당이 잘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갈등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고, 예. 그러면은 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정청래 대표가 좋아야 되는 거냐. 정청래 대표한테 야 잘 좀 해라. 이런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 지금 네가 너무 자기 정치해가지고 예. 잘 좀 해라. 뭐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정청래 대표야 이제 찰떡 공조하면서 이거를 자기의 또 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청 갈등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사실 대통령과 집권 초인데 여당 대표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벌인다든지 뭐 중진들끼리 벌인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하고 당대표랑 갈등을 벌일 수 있느냐. 격도 안 맞고 예.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했지만
이게 다 운명 공동체잖아요. 당 정청이 다 운명 공동체고 한 군데가 삐그덕 되면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지지율이 상호간에.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근데 하면은. 그런 부분이 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청 갈등이 없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치모가 계속 존속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갈등은 남아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물밑에서 이런 거를 좀 정무적으로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그게 대통령이 내심 바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이게 대통령의 의중을 내가 헤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게 뭐 당대표가 됐든가 리더들의 의중을 내가 안다 이렇게. 예. 근데 그거를 하나 둘씩 모두 다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내비두고 뭐 이렇게 해서 공추모가 대통령이 좋아한다. 사실은 약간 뭐 자기 사법 리스크 해소해 준다니까 뭐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는 시선도 있는데 아니라는 시선도 있어요, 사실. 딱히 좋아하지 않고 이거 한다고 지금 되는 거야. 갈등만 일어나.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로 이를테면 하면은 이제 그게 뭐 당무개입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고맥락의 언어를 써가면서 이쪽도 좀 견제하고 저쪽도 견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역대 정권 다 대통령의 뜻이 과연 뭐냐 이거는 서로 각자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뜻을 내비쳐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통과. 예, 어제 코스피가 6천을 넘었고요. 3차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단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내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하게 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냐 이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자사주를 줄이게 되면은 전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결국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주가는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주니까 각 주당 이익.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그 소위 오너나 뭐 대주주들이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재계 쪽에서는 이 자사주가 없으면은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법안들을 여당 주도로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이제 해야 된다. 할 일이 산더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 대기업이나 뭐 오너들이 주가를 낮추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상속세를 낼 때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 가지고 예. 이 산정을 하거든요. 즉 그 얘기는 상속세를 주기 전에는 주가를 낮춰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세금을 좀 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합병할 때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주주가 지분 많은 기업이 있고 좀 지분 적은 기업을 이제 합병하려고 할 때는 지분 많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면 좋고 지분 적은 기업의 주가는 내려가면은 좀 저렴하게 가져와서 그 예. 대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분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방향이니까 이럴 때 주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막는 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 기준으로 하지 말고 뭐 순 자산 가치로 세금을 물린다라거나 상속세를 줄 때 이런 법안들이 지금 여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걸 대통령이 추진하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가 올리는 게 경영자들의 가장 큰 일인데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오너 체제가 많다 보니까 주가 올라봐야 나중에 상속할 때 상속세만 많이 낸다. 네. 그래서 억지로 누르는데 이걸 좀 막겠다라는 거죠.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6천. 김준일 평론가 표정도 좀 좋아 보여요. 예. 지금 김준일 ETF에 한 주씩 들어있다고.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ETF에 지금 뭐 예. 투자를 해서 뭐 많이는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소소하게 따라가는 정도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무려 삼성전자를 10주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회식은 한번 할 수 있는 예. 대단하다.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정도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장률 1위. 그래서 올해만 44%가 올해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44%. 올해라고 하면은 지금 2달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도 나오는데 더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좀 유의해서 좀 볼 필요는 있고요. 이 자사주 문제는 이게 재계가 정말로 반대했거든요. 사실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이거를 경영 방어 수단으로 쓰는 나라는 사실 자본주의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사주는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걸 대주주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좀 이게 틀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주식을 가지고 이 큰 회사를 본인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쓰는 거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자사주를 삼으로 인해서 회사의 투자나 R&D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이 이제 EPS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유통은 안 되지만은 주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예. 그래 배당도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재계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 뭐 거의 이제 민주당도 같이 한 거지만은 이제 뚫어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재계에서 얘기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게 실제 시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대책을 할 수는 있지만 자사주로 계속 그걸 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리고 듭니다. 외신에서 블룸버그에서 이틀 전에 이 이재명 대통령을 개미들의 영웅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밝힌 건데 예전에 자기가 주식에 투자를 했었는데 작전주에 망한 적 있다. 젊었을 예. 때 뭐 그런 에피소드까지 자세히 이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더 자금이 흐르고 있는데 한 우리나라가 전체 대출의 75%가 부동산 시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나라 국가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외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는 거를 신고하면 그 포상금의 제한을 없애겠다. 금융위 정책에 대해서 맞다라고 했는데 로또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많이 주가 조작 신고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볼까요? 색깔론으로 번진 농지 매각. 색깔론 누구에 대해서 색깔론이 들어간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흐름을 먼저 좀 짚어드리면은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영농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농지들 있잖아요. 예. 그걸 찾아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강제 매각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부처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조치를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비영농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땅값이 오르게 되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원래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 예. 그 원칙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좀 다주택자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농지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좀 확장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농지 매각을 언급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나왔는데 비판의 갈래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가 공산당이냐 이거였습니다. 그 박수홍 수석 대변인이나 뭐 주진우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거는 공산당식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헌법에 명시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라서 그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색깔론 공방으로 번지게 된 거고요. 당시에 유상물수, 유상분배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빨갱이란 얘기냐 이거군요. 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 상황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게 한 축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서울시장 후보 1위 후보죠. 그 여권의 1위 후보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호 구청장이 경기 하남 지역에 한 1,300평 정도 되는 전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농사 안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할 때 정원호 구청장 농지부터 들여다봐라.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지금 어릴 때 상속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릴 때 호미를 들었냐 아니면 투기꾼이냐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구청장은 이거는 그 법 이전에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토지를 가지고 와라. 이게 영농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94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이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농지를 두고 뭐 색깔론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원호 구청장 해명이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안 파냐? 안 팔린다라고 해요. 뭐 예. 이게 맹지에 가깝고 도로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안 팔릴까? 뭐 의문을 사람들이 가지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정원호 이거 계속 공격받을 거거든요. 예. 이제 매각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거는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니다. 상속받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이거를 왜 얘기를 했느냐 농지를 굳이 대통령이 일단은 자신감 뭐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 매물이 나오는 거에선 자신감이 있고 지금 이게 그 농지 보유 불법 보유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정부가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도권의 땅값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농지가 뭐 무슨 주거구역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그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지표들이 그동안 급상승하던 부동산 지표들을 좀 끌어내리는데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해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세종시에 했을 때 처음 취재기획으로 가봤는데 거기가 원래 그냥 논밭이었잖아요. 맞죠. 충남 연기군에. 근데 여기에 행정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논이. 그러면 나중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뭔가 단지를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투기 목적의 소유는 막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